전국의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군의 밝은 미래를 활짝 열어줄 군간부 창조의 마이다스의 손 오마이 짱쌤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요즘에 말이죠. 지금 봄을 맞아서 이제 각종 장교 부사관 선발 과정이 불꽃 튀기기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적으로 이제 뭐 ROTC라든지 육해공군 ROTC 인원들 많이 선발하죠. 그다음 학사장교도 인원들 전 군을 통해서 많이 뽑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사관학교 정예생도를 모집하고 있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과정 중에 하나가 장교 부사관 군 가산 복무 지원금을 받는 지원금. 이게 2년제 전문대 다니는 학생이면 2년 동안의 학비 보조가 다 나오고요. 4년제 대학을 다니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4년 동안의 학비가 총 8개 학기죠. 그 금액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다른 말로 과거에는 군장학생이라고 했죠. 군장학생 선발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 딱딱 해주시면 부모님께 큰 도움이 되고 효도하는 거죠. 어차피 군생활을 오래 할 거 군장학생을 학비 보조까지 받으면서 군생활 장기 지원에도 도움이 되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요즘에 아주 무지 바빠졌어요. 샤방샤방. 간부 선발 도구 과외 때문에 선발 도구. 여러분 자료 해석 이런 거 지금 많이 어렵잖아요. 기간은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걸 갖다 한 달 안에 2-3주 안에 다 정리해 줄 수 있는 그런 과정을 1대1로 진행하는 선생님밖에 없잖아요. 오마이 짱쌤. 그러니까는 이런 부분들 간부 선발 도구 지금 초단기 수업을 갖다 의뢰가 엄청 지금 들어와서 수업하기 바쁘고, 특히 이제 오늘 소개시켜드릴 자기소개서 작성이 이제 불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ROTC도 자기소개서 써야 되고 학사장교, 삼사관학교, 그 다음에 군장학생 그거 말고도 또 있잖아요. 그렇죠? 부사관, 그렇죠? 그 다음 군무원, 그 다음에 재입대, 그죠? 그냥 현역부사관, 뭐 전문사관까지 아주 그냥 자기소개서를 갖다가 첨삭해달라는 분이 하루에도 그냥 수십 통씩 전화가 와가지고 선생님이 그 첨삭하느라고 아주 그냥 코피 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면접도 이제 끝나면 요 필기시험 끝나면 선생님이 또 면접도 여러분 군 면접관 출신이니까 여러분들 또 합격을 위해서 또 다 받으려야죠. 그죠? 그래서 아주 눈코 뜰 새가 없이 바쁘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자기소개서를 갖다가 이제 첨삭을 하고 같이 작성을 하는 도움을 드리고 있다 보니까 정말 답답한 경우가 많아서 여러분들이 초안을 작성하고 선생님 이렇게 제출하려고 하는데 내용이 어떤가요? 봐주세요 하면서 자기소개서를 선생님한테 첨삭을 요청하는 경우가 이제 전화상으로 많이 오시는데 그 내용을 내가 메일로 받아보면 이거 큰일 날 사항이 많이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써서는 면접관이 첫인상, 면접의 첫인상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기소개서부터 완전히 망치고 들어가는, 면접관 인상을 쓰고 뽑고 싶은 마음이 전혀 안 드는, 그런데도 본인은 모르는 이러한 사항으로 자소서를 써서 제출하겠다고 선생님에게 최종 첨삭을 부탁하는데 선생님이 이걸 뜯어 고치느라고 지금 목이 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자기소개서 이렇게 제출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번 시간에는 자, 우리 학군사관 후보생 자기소개서죠. 쭉 보세요. 자, 현재까지 살아오면서 가정, 학교, 교우관계, 특별한 경험, 자아 표현, 현재까지 내 자신에게 장점과 단점, 지원 동기 쭉 나오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방금 선생님이 작성했던 썼던 요 부분은 이제 장교 부사관, 육해공군, 그 다음에 학사장교, 삼사관학교 쭉 나오죠. 군장학생 이렇게 다 작성을 합니다. 자, 이렇게 써야 될 부분들 크게 요 4가지: 가정 및 성장 환경, 성장 과정, 자아 표현, 지원 동기 및 비전과 포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군에서는 자기소개서가 양이 많지가 않아요. 짧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칸에
글자도 한 300에서 250에서 300자 정도만 써야 되는 이런 사항 속에서, 지원 동기서나 자기소개서 사항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효과적이고 자기 어필을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이것을 작성할 것인가, 이게 관건이란 말이죠. 면접장에서 자 12번 면접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깐 대기하시라 그래 하고 면접관 열어보는 게 바로 뭐다? 이 바로 자기소개서를 열어본다는 거예요. 자기소개. 이 자기소개서를 보고 있으면 선생님도 면접관으로 임무 수행하면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완전 어린애 애기같이 초등학생들이 써놓은 것 같은 이런 아주 낮은 수준의 자기소개서를 제출하는 학생이 10명 중에서 대략 7, 8명은 그렇게 쓰더라. 아주 수준이 낮고 쳐다보고 있으면 이게 대학생인지 성인인지, 이게 도대체 생각을 하고 작성을 한 건지 그냥 떠오르는 대로 쓴 건지 보고 있으면 답답하고, 그런 인원이 들어와서 인사하고 앉아있으면 면접도 역시 엉망으로 준비 하나도 안 돼 있고, 이런 사항이 많더라.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이 약간 포인트를 바꿔서 절대 자기소개서에 쓰면 안 되는 금지사항 6가지에 대해서 선생님이 정리를 좀 해봤어요. 하도 자기소개서 첨삭을 하고 요즘에 바쁘지만 여러분들이 이거 내용을 보시고 이런 내용은 절대 작성하지 말라는 차원에서 선생님 알려드리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학창시절에 공부를 등한시하고 공부 안 하고 논 내용에 대해서 적지를 마세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의외로 저는 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등한시하고 공부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라고 자소서에 쓰는 이상한 이런 내용을 적는 학생들이 많아요. 특히 운동부 출신들 학생들이 이런 내용들을 많이 적습니다. 저는 공부는 등한시하고 오직 운동에만 매진했습니다. 운동에만 매진했다. 매진했습니다. 이거 여러분, 군 면접관은요 기본적으로 공부를 등한시하고 공부를 안 한 사람을 선발하려고 하질 않아요. 뭐 군대가 조선시대 때 예전에 포졸 뽑고 뭐 그렇습니까? 이제는 우리 군대도 최첨단화되고 그 다음에 최신 무기들로 영어나 이러한 부분들, 특히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 훌륭한 군 간부 장교 부사관을 뽑으려고 하고 군무원을 뽑으려 하지, 나는 공부 안 하고 운동, 태권도, 운동, 배구, 축구, 테니스만 주구장창 12년 동안 쳤다 그러고 자기는 공부보다는 운동에 자신 있다고, 이런 그 면접관이 싫어하는 멘트를 체력이 강하다는 식으로 적는 인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점 처리하거나 최하점 줘버립니다. 안 뽑아요. 공부 안 하고 논 친구를 누가 뽑으려고 그래. 운동했다고요? 운동만 잘하면 뭐해? 머리가 안 돌아가는데.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이실직고 하듯이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업 성적이 낮다, 성적이 낮아서 부모님도 아예 공부시키기를 포기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의외로 적는 학생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냥 공부보다는 운동에 자신이 있다. 뭐 지금 뭐 체대생 들어가는 거 뽑습니까? 운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즘에 체대도 공부 못하면 못 들어가요, 여러분. 공부도 잘해야 체대를 가는 거지.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작성하면 공부 안 하고 나는 운동만 했다, 부모님도 나 공부하는데 포기했다, 이런 식으로 작성하면은요 불합격입니다. 불합격. 면접관이 점수 절대 안 줘요. 그래서 설사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 있었다 하더라도 어떻게 써야 된다고? 그렇지, 학업을 우리가 꾸준히 성실하게 이수하였다. 요런 식으로는 좀 내용을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면접관이 그 속사정을 모르니까, 어차피 고등학교 졸업자일 거고 부사관일 경우에는 장교 지원한 인원들은 그래도 4년제, 2년제는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운동만 해서 들어간 건지 뭐 뒤에서 문 닫고 꼴등으로 들어가는 건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 스스로를 공부 못한 인간으로 작성을 하는 우리가 실수는 범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공부 못한 게 자랑 아닙니다, 여러분. 공부 안 한 거 적지 마세요. 두 번째,
면접관들이 싫어할 만한 신체적이거나 정신적인 단점은 적지 말아야 됩니다. 선생님이 누차 강조하죠. 어릴 적 사고 당한 거, 어릴 적 오토바이 사고 당한 거, 뭐 운동하다가 다친 거, 그러다 보니까 대수술 받은 거, 머리 수술을 받았든지 머리를 다쳤다든지 뭐 허리에 철심을 받고 있다든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고관절이 부러져 가지고 뭐 한 6개월간 뭐 입원했었던 이런 얘기들, 입원 사항, 이런 거를 여기다 왜 적냐는지 난 이해를 못 하겠어. 그리고 이런 걸 적으면 면접관 입장에서는 야, 저거 후유증 있는 거 아니야? 특히 허리 디스크 같은 거, 허리 쪽은 우리 군에서 가장 민감하게 보죠. 허리 디스크, 무릎 십자인대 나간 거, 이런 것들, 이런 거는 선발을 아예 안 해요. 그렇죠. 발목 부로 골절돼서 고정적으로 발목이 빠진다든지 어깨 탈구, 이런 것들을 적으면 면접관이 믿고 거릅니다. 그냥 안 뽑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큰 이 대수술 받았거나 큰 사고 입었던 거, 뭐 3층 높이에서 떨어졌는데 정신을 잃어갖고 뭐 일주일씩 입원했다는 이런 얘기를 자기소개서에 왜 적습니까 도대체? 선생님이 그런 거 빼내는 데만 해도 그냥 바빠요 지금. 두 번째, 정신적인 단점으로 얘기를 해서 학폭, 학교 폭력이 연루됐었다든지 우울증, 그 다음에 왕따 당해갖고 애들 학교 사이에서 적응 못하고 자퇴했다는 얘기라든지, 그로 인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아서 이걸 통해서 치료 경력이 있다든지, 그 다음에 투약을, 정신과 약을 갖다 6개월 이상 먹었다든지 3개월 이상 먹었다든지, 이런 얘기는 절대 쓰면 안 돼. 특히 우리 군에서는 정신과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무조건 믿고 거릅니다. 안 뽑습니다. 특히 장교부사관들 간부 인원, 준사관, 군무원 되실 분들이 정신과 치료 받았었던 치료 경력이 있다, 그게 하루라도 이틀이라도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 자기소개서에 써있다, 믿고 거릅니다. 그냥 안 뽑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면접장에서 여러분 아주 예리하고 명쾌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장애 몇 급 있다는 거, 장애 등급, 이런 것들을 얘기를 아예 본인 입으로 장애 등급으로 지원한 거 아니면 하지를 마세요. 아시겠죠? 예, 여러분. 그래서 신체 정신적 단점 절대 자기소개서 쓰면 안 됩니다. 단점을 쓸 때도 좀 게으르다든지, 게으름이 있다든지, 잠이 좀 많다든지, 또 뭐라 그럴까, 성격이 조금 뭐라 그럴까, 다른 사람에게 지적을 잘한다든지, 뭐 이렇게 누가 보더라도 믿고, 그 정도 단점은 남들도 다 있지 않나? 저 정도는 괜찮네, 이렇게 믿고 생각할 수 있게끔 단점을 가지고 있어야지, 요 위에 있는 이런 큰 이런 단점은 절대 쓰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무조건 믿고 불합격시킵니다. 자, 다음 3번. 과거 불우한 가정사나 범죄 이력 사항은 적으면 안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요즘에는 이혼 가정이 참 많아요. 부모 이혼 가정.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보면 편모, 그죠? 결손 가정, 이런 그 가정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선생님이 수업을 해보다 보니까, 자기소개서 검토를 해줘보다 보니까 많아요. 그 다음에 또 간혹 그런 경우가 있어. 소년원 출신이라든지 고아원 출신, 부모님이 아이를 키울 수 없는 경우가 되니까는 이 아이를 갖다 고아원에다 이렇게 보내버리는 경우도 있고, 나중엔 데려다 찾아서 또 키우는 경우도 있고, 참 가슴 아픈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러한 불우한 가정사라고 하거든요. 이런 거는 절대 여러분 여기 적으시면 안 됩니다. 이 면접관들은요, 기본적으로 꼰대들이에요. 꼰대들. 그래서 이 장교부사관, 군무원, 준사관, 이런 군 관련 간부들을 뽑을 때는요, 온전한 가정에서 제대로 된 가정교육을 받고 제대로 된 그 가정 구성원 아래에서 온전하게 밝고 정상적으로 성장한 그러한 인재들을 선발하려고 눈에 불을 켜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럼 부모님이 이혼한 게 잘못입니까? 그게 아니고, 그러한 내용을 대놓고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외로 보면은 이 내용을 많이 적어놨어요. 뭐
초등학교 2학년 때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어머니 밑에서 생활하는데 생활이 어려워서 반지하 방에서 할머니까지 모시고 5가족이 있었는데 그래서 고등학교 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아르바이트부터 시작을 하여 안 해본 일이 없고 뭐 택배 상하차부터 이런 내용을 적는데 그걸 내용을 읽고 있으면 마음이 아프죠. 선생님도 그 내용 읽고 있으면 눈물이 고이고 참 얼마나 고생했을까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절대로 이 내용에 대해서 자기소개서에 장교부사관과 군 간부가 되시는 분들이 이실직고하고 적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모와 가정의 이런 불우한 내용이나 이런 내용을 물어보지를 면접관이 아예 하질 않아요. 그거는 부모님 세대 일이지 우리 학생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써놓으면 물어본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의 빌미를 아예 처음부터 주지 않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쓰지 않도록 하세요. 다음, 범죄 이력 사항을 또 적는 사람이 있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누가 물어봤냐고. 그 범죄 이력 사항 같은 거 보면 요즘에는 인터넷 도박 같은 거 있지. 우리가 인터넷 도박.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청소년들이 많이 연루돼 있다 하더만 요즘에는. 그다음에 사이버 범죄. 뭐 예를 들어서 사이버에서 집단으로 누구에게 욕설을 했는데 자기도 거기 안에 그 단체 대여방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같이 기소되는 경우.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아예 있으면 안 되겠지만 음주운전. 그 다음에 뭐 도찰. 그 다음에 추행. 폭행. 이런 건에 잘 걸려 들어가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범칙금을 냈다든지 합의를 받다든지 뭐 무슨 뭐 집행유예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처벌을 받았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여러분이 이실직고하고 이 안에 자기소개서에 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되지. 그럼 선생님 면접관이 다 알고 계실 건데 어떻게 그걸 숨길 수가 있어요? 그거 내가 속인다고 하더라도 면접관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하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면접관이 이러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요. 모릅니다. 면접관은. 선생님도 면접관을 갖다가 오래 했지만 이러한 자료를 우리 국방부에서 선생님에게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신원조회에서 언제 이걸 알아서 이거에 대해서 감점 처리하고 불합격시키나요? 그거는 면접이 다 끝나고 신체 검사 다 끝나고 모든 전형이 다 끝난 후 최종 합격과 불합격을 결정하는 최종 심사 단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안보사에서 신원조회를 통해서 확인을 하는 과정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인다고 해서 안 나올 것도 아니고 자기소개서부터 면접 때 이걸 적는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못된 부분이 상쇄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에 이런 걸 의외로 적는 사람이 많아요. 지난번에도 엊그제 한 분 자기소개서 첨삭하고 있는데 집행유예 얘기를 적어놨더라고요. 선생님이 그거 보고 그냥 깜짝 놀랐어요. 그럼 무조건 지우고 선생님 첨삭을 새로 다 해드렸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하거나 첨삭이 잘 모르겠다, 잘 안 될 것 같다, 이 제출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써야 될지 모르겠다, 이러한 자기소개서, 지원동기서, 각종 이력서, 군무원들 이런 분들은 아예 선생님한테 처음부터 연락하세요. 초안 적지 말고. 그럼 선생님이 다 여러분 바른 길로 방향을 잡아서 자기소개서 작성했을 때 면접관이 우와 자기소개서 참 잘 쓰셨네요, 이렇게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을 선생님이 지도해드리고 작성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해가 잘 되시죠 여러분? 다음 4번 갑니다. 한미동맹. 오마이짱쌤의 자기소개서와 필기시험, 면접 특강의 특징은 우리 군에서 원하는 항목에 맞는 완벽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데 도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차 필기시험에 나오는 문제만 선별해서 쪽집게로 쪽쪽 집어서 수업을 지도함으로써 1차 필기시험의 합격률을 높여드립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오랜 군 면접관의 경험과 교육 노하우로 군 면접에서 필요한 내용을 효과적으로 교육함으로써
아주 높은 고득점을 맞게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처음부터 최종 합격까지 올 패키지화된 교육으로 장직원 교수인 제가 직접 1대1로 지도함으로써 합격률을 높이고 최종 합격까지 도와드립니다.